왜 어떤 사람들은 힘들이지 않고 원하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고 당신은 끊임없이 노력하는데도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을까요? 왜 세상은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당신의 현실은 외부 상황에 의해 좌우되는 것처럼 보일까요? 만약 이 모든 것이 오해였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삶의 수동적인 관찰자가 아니라 현실의 능동적인 설계자라면 어떨까요? 세상의 소위 상위 27%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연의 희생자가 되는 것을 멈추고 의식적인 창조자가 되는 법을 터득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해한 것은 당신의 외부 세계가 당신의 내부 세계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진실입니다.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것, 모든 사람, 모든 상황은 당신 내면의 주파수가 물질적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양자물리학의 원리입니다. 당신의 생각, 감정, 그리고 깊은 믿음은 끊임없이 에너지 신호를 우주로 방송하고 있으며 우주는 그 신호에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험을 당신에게 되돌려줍니다. 당신의 삶은 무작위적인 사건의 연속이 아니라 당신의 의식이 그려낸 정확한 반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부 세계가 먼저 변해야 내면의 행복과 평화를 찾을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갑니다. 돈이 더 많아지면, 더 나은 관계를 맺으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지면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현실 창조의 법칙을 완전히 거꾸로 이해한 것입니다. 외부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라디오 주파수를 바꾸지 않고 다른 방송이 나오길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자신의 주파수를 의식적으로 조율할 때 우주는 당신의 새로운 신호에 맞춰 현실을 재구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지금부터 배워야 할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의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현실의 주인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의 현실이 내면의 주파수를 반영한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주파수를 바꿀 수 있을까요? 해답은 지적인 이해를 넘어선 체화에 있습니다. 이 개념을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자기계발서와 영상을 보고도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변화는 생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는 존재의 상태를 바꿀 때 일어납니다. 당신의 원하는 현실은 이미 가능성의 차원으로 존재합니다. 양자물리학에서는 이를 무한한 가능성의 장, 즉 양자장이라고 부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부유한 삶, 사랑이 넘치는 관계, 건강한 신체는 이미 저쪽에 있는 라디오 방송국처럼 존재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그것을 처음부터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수신기, 즉 당신의 존재 상태를 그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의 의식으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체화입니다. 단순히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하는 대신 부유함의 느낌을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으로 느껴야 합니다. 사랑받고 싶다고 갈망하는 대신 이미 온전히 사랑받고 있는 사람의 감정을 당신의 심장에서 느껴야 합니다. 당신의 몸은 잠재의식의 목소리입니다. 당신이 어떤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의 몸은 그 감정을 화학적 신호로 변환하고 이 신호가 바로 우주로 방송되는 실제 주파수입니다. 생각은 전기적 신호에 불과하지만 감정은 자기적 신호입니다. 이 둘이 결합될 때, 즉 명확한 의도와 고양된 감정이 합쳐질 때 당신은 강력한 전작이
신호를 양자장으로 송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을 창조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외부 상황이 당신의 내면 상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가 외부 세계를 창조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외부 세계가 바뀌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변해야 합니다. 당신이 먼저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당신이 그 존재가 될 때 당신의 현실은 그 존재에 맞춰 정렬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변화에 실패하는 이유는 자신의 정체성과 잠재의식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 새로운 현실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잠재의식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된 과거의 경험과 감정에 기반하여 완전히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 행동의 95%는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잠재의식은 감정적 기억으로 프로그램된 하드 드라이브와 같습니다. 과거의 상처, 실패, 두려움은 당신의 몸과 마음에 깊이 각인되어 특정 감정 상태에 중독되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계속해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결핍과 불안의 감정에 중독되어 있을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는 풍요를 원하지만 당신의 몸은 이미 결핍의 주파수에 익숙해져 있고 그 익숙한 상태로 돌아가려는 강력한 경향을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정체성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가난한 사람, 운이 없는 사람,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낡은 정체성을 붙들고 있는 한 당신의 현실은 절대로 변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개인적인 현실은 당신의 성격과 개성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면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즉, 과거에 당신이 죽고 새로운 당신이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적인 이해만으로는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감정적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존재 상태를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이 과정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익숙한 고통과 불안으로 돌아가라고 비명을 지를 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왜 이것이 불가능한지에 대한 온갖 합리적인 이유를 찾아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넘어야 할 가장 큰 장벽입니다. 낡은 자아의 저항을 이겨내고 미지의 영역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갈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제 당신은 낡은 자아의 저항을 넘어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과정을 가속화하고 양자적 도약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핵심은 명확한 의도와 불굴의 신뢰를 결합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의도는 목표를 설정하는 화살과 같고 신뢰는 그 화살이 관역에 도달할 것이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당신은 강력한 창조자가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도와 집착을 혼동합니다. 집착은 두려움에 뿌리를 둔 감정입니다.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걱정하고 언제 어떻게 이루어질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것은 우주에 결핍의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집중하고 있으며 양자 법칙에 따라 우주는 당신에게 더 많은 결핍을 가져다 줄 뿐입니다. 진정한 창조는 명확한 의도를 설정한 뒤 그 결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완전한 신뢰 속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는 양자물리학의 이중 슬릿 실험에서 명확히 드러납니다. 관찰자의 기대와 의식이 전자의 행동을
파동에서 입자로 바꾸는 것처럼 당신의 집중된 의식과 믿음은 무한한 가능성의 파동을 특정한 현실이라는 입자로 붕괴시킵니다. 당신이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우주를 신뢰할 때 당신은 온전함과 완전함의 주파수를 방송하게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졌기 때문에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 도달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도구는 감사입니다.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것들에 대해 미리 감사함을 느끼는 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원하는 미래가 이미 이루어진 현재에 정렬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감사함을 느껴보십시오. 당신의 몸이 그 감사의 주파수로 진동할 때 당신은 가능성의 장에 새로운 현실을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으로 현실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상태로 현실을 끌어당기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려고 할 때 마주치는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는 내면의 불일치 상태입니다. 당신은 의식적으로는 풍요와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당신의 감정은 두려움과 결핍을 느끼고 당신의 몸은 과거의 트라우마에 기반한 긴장과 불안 상태에 있습니다. 생각, 감정, 신체적 감각이 서로 다른 메시지를 보낼 때 당신은 우주에 혼란스럽고 일관성 없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런 불일치 상태에서는 어떤 것도 효과적으로 창조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창조의 힘은 내면의 일치성, 즉 코히어런스, 초헤런츠 상태에서 나옵니다. 당신의 심장과 뇌가 조화를 이루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하나가 되며 당신의 의도와 에너지가 완벽하게 정렬될 때 당신은 레이저처럼 강력하고 집중된 신호를 양자장으로 보내게 됩니다. 이때 우주는 당신의 명령에 명확하게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일치성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바로 과거의 감정적 짐입니다. 과거의 상처, 분노, 슬픔은 당신의 에너지장에 갇혀 끊임없이 낡은 주파수를 방송합니다. 당신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에 부여한 의미는 바꿀 수 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피해자로서의 이야기가 아닌 지혜와 성장을 위한 교훈으로 재해석할 때 당신은 그 경험에 묶여있던 감정적 에너지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거를 연금술적으로 변형시키는 과정입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함으로써 당신은 에너지 시스템에서 막대한 양의 에너지를 회수하여 미래 창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면의 저항을 적으로 간주해서는 안 됩니다. 불안, 의심, 두려움과 같은 감정이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거나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항은 당신이 아직 통합하지 못한 낡은 패턴과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주는 소중한 정보입니다. 그 감정들을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십시오. 그 감정들이 당신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들어보십시오. 저항을 적으로 대하는 대신 스승으로 대할 때 당신은 그것을 통합하고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에피제네틱스, 즉 후선 규전학은 우리의 감정과 인식이 유전자 발현을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당신이 내면의 상태를 일치성으로 바꿀 때 당신은 말 그대로 세포 수준에서 당신 자신을 재창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한 미래의 지도가 됩니다. 이 모든 원리를 이해했다면 이제는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지가 중요합니다. 지식은 잠재력일 뿐 행동으로 옮겨질 때 비로소 힘이 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스마트폰을 확인하는 대신 몇 분간 조용히 앉아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미래를 느껴보십시오. 단순히 시각화하는 것을 넘어 그 현실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 당신의 몸이 어떻게 느껴질지에 집중하십시오. 성공의 짜릿함, 사랑의 따뜻함, 풍요의 편안함을 당신의 모든 세포로 느껴보십시오. 이 감각적 체험이 당신의 뇌와 몸을 재배선하는 과정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신경 회로를 만들고 새로운 감정적 상태를 몸에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이 작업을 먼저 하는 것은 그날 하루 전체의 에너지적 청사진을 설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낮 동안에도 수시로 당신의 내면 상태를 점검하십시오. 스트레스나 불안을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선택한 새로운 존재 상태로 의식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것은 근육을 단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힘들겠지만 반복할수록 쉬워지고 자동화될 것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외부 상황에 반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이 선택한 내면 상태를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당신이 오늘부터 체화하기로 선택한 감정이나 존재 상태를 적어보십시오. 예를 들어, 나는 오늘 무한한 풍요를 느낍니다. 또는 나는 오늘 완전한 사랑과 평화를 선택합니다. 와 같이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의도를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그것을 현실화하는 강력한 첫걸음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여정을 함께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서로를 지지하고 영감을 줍시다. 당신의 선언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줄 것이며 집단의식의 주파수를 함께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때 의심과 좌절의 순간이 찾아오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당신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새로운 주파수를 유지했지만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낡은 자아는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거봐, 이건 효과가 없어. 넌 역시 안 돼. 이것이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주가 당신의 진정성을 시험하는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정말로 변할 준비가 되었는가? 당신은 외부의 3차원적 현실이 당신의 내면 상태와 일치할 때까지 그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양자장애는 시간 지연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신호를 방송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현실이 즉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고 바로 다음 날 열매를 기대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임무는 꾸준히 그 새로운 주파수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인내심을 가지고 당신의 내면 작업이 이미 현실을 재구성하고 있음을 신뢰해야 합니다. 공명의 원리를 기억하십시오. 소리굽소의 하나를 울리면 같은 주파수를 가진 다른 소리굽소애가 저절로 울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꾸준히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로 진동할 때 우주는 그에 상응하는 사람, 기회, 상황을 당신의 삶으로 끌어당겨 공명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의심이 들 때마다 그것이 단지 낡은 프로그램의 마지막 발악이라는 것을 인지하십시오. 의심에 에너지를 주지 마십시오. 그저 알아차리고 다시 당신이 선택한 상태로 돌아오십시오. 과거의 경험을 되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겪었던 가장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당신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는지 찾아보십시오. 모든 고통 속에는 선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피해자의 관점이 아닌
영혼의 성장을 위한 연금술적 과정으로 재해석할 때 당신은 과거의 족쇄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과거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현재 선택만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당신의 힘은 과거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불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합니다. 이제 당신은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현실은 외부 세계의 무작위적인 사건들의 집합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상태가 정교하게 반영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운명의 피해자가 아니며 앞으로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 손안에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 즉 당신의 의식을 집중하고 당신의 존재 상태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쥐어져 있습니다. 이 힘은 상위 1%의 선택된 소수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에게 내재된 본연의 권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 힘을 사용하겠다고 결심하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외부 세계가 당신의 감정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신 당신이 느끼고 싶은 감정을 먼저 선택하고 그 감정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집착을 내려놓고 당신의 의도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완전한 신뢰 속에서 행동하십시오. 당신의 과거를 당신을 속박하는 감옥이 아닌 당신을 성장시킨 지혜의 원천으로 여기십시오.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저항을 호기심과 사랑으로 맞이하십시오. 그것들은 당신이 치유하고 통합해야 할 부분들을 보여주는 나침반입니다. 이 모든 것은 결국 내면의 일치성을 이루는 여정입니다. 당신의 생각과 감정, 그리고 몸이 하나의 강력하고 일관된 신호를 우주로 보낼 때 당신의 현실은 기적처럼 보이는 방식으로 재구성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은 지금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의 익숙한 감정과 믿음에 갇혀 계속해서 같은 현실을 반복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미지의 영역으로 용감하게 뛰어들어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위대한 창조자로서 살아갈 것인가?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심장에 손을 얹고 선언하십시오. 나는 내 현실의 창조자이다. 나는 나의 내면 상태를 다스림으로써 나의 외부 세계를 창조한다. 그리고 오늘부터, 바로 이 순간부터 그 진실을 살아내십시오.